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토마치 덕과 세 분이에요. 최선의 SBS 논소리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소리원 김준일 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미쿡 방문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안 할 수가 없어. 뭐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궁금했던 거. 네. 근데 진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기사가 안 나오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비즈니스 탄인지 퍼스트 탄인지 그게 전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짜 궁금해요. 뭐 내 돈은 아니지만 이코노미가 아닌 거 확실한 것 같고 비즈니스를 타는지 퍼스트를 타면 왜냐면 퍼스트 줄에 서 있던 사진이 하나 찍혀가지고 그게 궁금한데 그 기사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왔냐면 어제 이제 중앙일보 인터넷판 오늘 아침에 지면에 실렸잖아요. 그의 미쿡 방문기 제목 미 하루 더 있자는 장동혁 욕 더 먹어 지도부만 떠났다. 요거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 저 김준일 평론가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할까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중앙일보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조금 어차피 자기 본인이 취재한 건 아니에요. 뭐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예, 저도. 이게 리얼 막 생생해. 네, 우리 저 참고로 양수민 기자가 아주 취재를 잘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2박 4일이었다가 5박 7일 했나요? 5박 7일 했다가 이제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연장을 했잖아요. 그거를 두고 일단 그 박미단이 이제 뭐 조정훈 의원도 있고 김대식 의원도 있고 다른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김장겸 의원. 김장겸 의원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일정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사진 그 이제 유출. V자 그 사진이 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책임 공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방미 연장을 갑자기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머지 의원들 김민수 최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다 반대했다. 이왕에 미국에 왔으니 하루 정도 더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가로 연락이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까지 왔으니까 하나라도 더 하자라고 했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이거는 외교를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그 V자 사진 때문에 지금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더 있는 게 맞느냐라고 중앙일보의 표현에 따르면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이 거세게 반대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좀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내용이고요. 예. 아니 예. 이게 보니까 지금 보세요. 장 대표가 이왕에 미국에 왔을 때 하루 정도 더 있자는 취지를 제안했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공항에서 미국 측의 대표의 일정을 여유 있게 말했다. 추가로 연락이 올지 모른다. 미국까지 왔는데 미팅을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하고 가자. 뭐 관광 가가지고 하나라도 더 보고 가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 요거는 그러니까 조금 뭐 앞에서도 사실은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예. 그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의원이 의원 외교도 아니고 야당 대표의 외교인데 정해진 일정 없이 불확실성을 갖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취지를 맞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러면 이 세 명의 의원은 우리가 같이 방미단을 구성해서 가면 대표 일정이 며칠 날 누구 만나고 뭐가 탁탁탁 정해져 있을 거로 생각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가봤더니 헐 아무것도 없네. 이걸 느꼈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만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미국에 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최소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전에는 일정을 확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만나야 되는 고위급 관계자 그게 의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행정부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도 다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막 갑작스럽게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겠다라고는 거는 불가능하고 예. 아니면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미국 국제공화연구소 여기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 세팅이 된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이제 먼저 그 2박 4일을 일찍 늘리면서 갈 때부터 이게 좀 불안하다. 이게 좀 일종의 이제 야당 외교 참사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아니니까 뭐 몇몇은 이제 일정을 진행했겠죠. 예. 근데 그 외에 예를 들면은 국무부 관계자가 갑자기 만나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옛날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 선거를 앞두고 이 야당 총재가 가가지고 미국에 환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회창? 이회창 2002년 1월달에 이회창 총재가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은 딕 체니 부통령 그리고 럼스펠드 국방장관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대선도 있었습니다. 차기 대선 1위. 차기 권력 그때는 1위였거든요. 이회창. 그러니까 차기 권력 1위를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의 지지가 탄탄해야지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그거를 지렛대로 다시 이걸 활용을 하는 건데 국내에는 뭐 죄송합니다.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거기서 만나주 급작스럽게 가서 만나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엔 좀 국격이 떨어졌다. 어쨌든 국가 서열 의전 서열 7위가 가가지고 이렇게 홀대 받는 게 마음이 저는 좋지가 않아요. 이게 좀 너무 잘못된 외교를 했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사진도 공개 안 했잖아요. 보니까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중앙일보에다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거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이나 성과가 비공개 처리된 것이 많다는 지적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일정이 공개되면 보안이 안 지켜진다. 외교 관례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저 외교 안 해봐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반박이 맞는 반박이에요? 얘기 안 되죠. 얘기 그죠?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힘이 한 해 받는 국고보조금이 선거 있는 해 없는 해 다르겠지만 이게 600억 원 가까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입니다. 제1야당이니까. 예, 그리고 공당의 어떤 대표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정보기관의 장을 만난다. 예. 이럴 경우에 실시간으로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예. 제한되는 건 있지만 만나서 이런 얘기했고 누굴 만나고 사후적으로 다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시기에 미국 간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게시털버트 만났던 털시 게버드 만났던 그 D&I 수장이잖아요. 예. 국가정보장. 이 사람 만났다라고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누구 만났다 뭐 사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특파원 할 때 예. 한국에서 취재하다가 외국 가서 특파원 하면서 제일 크게 당황하는 게 뭐냐면 예. 한국에서는 전화해가지고 저희 언제 가면 돼요? 이렇게 전화로 다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외국 가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메일부터 보내라 그러고 어허. 당신들 뭐 할 건지 메일부터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1야당의 대표단이 갔는데 뭔가 현장에서 뭔가 일정들이 바뀌고 이걸 정한다? 이 상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정입니다. 관광도 공항에서 교육할 때 야 우리 여기 좋은데 하루만 더 놀다 가면 안 되냐? 이틀만 더 놀다가 이거 안 되잖아요. 집에서 깨져요 그러면. 근데 네.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어제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수적인 색채를 띤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예정대로 2박 4일만 갔으면 됐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다 말아먹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중앙일보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을 다 망쳤다고 했다. 이게 어제 기사 내용이거든요. 네. 우리 중앙일보 소속인 저 강철호 다시 논소리요. 한번 말씀드리면 중앙일보가 정말 적시에 아주 유의미한 기사를 썼다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또저 우리 논설위원도 유의미한 취재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럼 이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심지어 지도부 내에서도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이 좀 심해요? 당연히 심하죠. 그 네. 무엇보다 가장 큰 건 그 이제 V자 그린 사진인데 그거. 다들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게 그거예요. 워싱턴 가서 딴 거 안 하고 두 사람이 예. 지금 이 김민수 이 사람 어디 공천해 줄까 이거 혹시 논의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예. 그 V자라는 게 기호 2번 어디 출마하려고 저런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왜 갔을까, 거기 왜 따라갔을까라고 네. 얘기할 때 그 공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거 의심하는 분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래요? 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방종욱 대표가 이진숙 최고위원장 찾아가 만났지만은 거기서 다들 예상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번에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이런 거는 접으시고 저희는 더 큰 일을 위해서 국회 보내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회 보내드린다는 말을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경선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자리가 비니까는 거기에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장독 때문에 못 믿어요. 그동안 행태를 봐서.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김민숙 최고위원이 또 마침 그러고 나서 바로 미국에 같이 갔잖아요. 예.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만 동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이분이 뭐 외교 담당 최고위원도 아니고. 근데 왜 이분만 데리고 가? 예. 일정을 이분이- 세팅했나? 그러니까 그게 세팅한 거는 김대식 의원인데 김대식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김대식 의원이 딱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공항에서 이른바 좀 더 있자 연장을 한 그 이유는 난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인도 되게 그게 싫은 거야. 예. 나는 그 전에 내가 다 어레인지 했다. 예. 처음에 2박 4일 한 거 내가 어레인지 한 거 맞고 거긴 굉장히 내용이 알찼다. 예.
그랬는데 갑자기 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제이디 벤스하고 루비오 만난다는 건데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면서 저한테 얘기 이거예요. 일정이 다 만나기로 됐는데 하필 이란 전쟁이 그때 격화되고 막 협상이 어그러지고 해가지고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득이 못 만난 것인데 어쨌든 자기는 어레인지는 돼 있었다는 거하고 그다음 또 하나가 벤스하고 루비오는 예, 어레인지 해놨다?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 또 하나 이제 논란했던 게 폴라 와이트 신한국장 예. 페이스 아피스 이제 치프인데 이분은 자기는 이번에 좀 부담이 돼가지고 어레인지를 100%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원래는 작년 연말에 한번 가려고 했었고 올해 2월에 또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한동훈 제명 사태, 2월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과 충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두 번을 펑크를 내다 보니까 폴라 와이트 쪽에서도 뭐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왔을 때 부활절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는 폴라 화이트는 100% 컨펌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또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자기가 봐도 창구도 엉망, 어레인지도 엉망. 그래놓고서 갑자기 공항에서 아니 국무부에서 또 연락 오니까 이제 남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요. 아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자기네들은 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어레인저가 벌써 달라요. 이 일정이 그래서 도대체 뭐로 이렇게 어쨌든 야당 대표가 그것도 친미 반공 보수 정당 대표가 예. 미국 가서 완전히 체면을 구긴 데에는 이러한 그 아주 내부적으로도 아주 뭉개진 어레인지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름대로 장동혁 대표의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예요? 김대식 의원 얘기 따르면 2박 4일 초기 일정은 나름대로 세팅돼놨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앞에 먼저 가고 네. 뒤에 더 남아있고 이러면서 꼬였다는 뭐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내 사정에서 뭐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 건 그건 다른 문제지만 예. 그 후반에 갑자기 남는다는 거는 이 김대식 의원은 내 손을 떠난 문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건 배후에 뭔가 그때부터는 다른 힘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른 힘이 누굴까? 네. 예. 아니 그래서 그 다른 힘을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으로 다른 지도부들은 보고 그렇게, 망쳤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만 나 진짜 더 궁금해. 나 그 사람 머릿속에 못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인생샷, 인생 사진. 예. 그 화보집. 거기 보면 그 논란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중앙일보에 교민이 알아보시고 와서 찍은 건데 그럼 그 앞에서 울면서 찍느냐? 조금만 상식적이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100번 양보해서 진짜 교문이 찍자 그러니까 반가워서 찍을 수도 있어. 그럼 둘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지인한테 준 거잖아요. 연대 겸임 교수인가? 네, 그렇죠. 그 지인한테 주고 지인이 올려도 돼요, 형? 그러니까 응 올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생각으로 올리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두 그 가지 상황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섞어서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요? 만약에 교민이 와서 찍자 그러면은 예. 아니 교민이 두 사람 찍어줍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같이 찍지. 본인이 그렇구나. 치면 그게 그래도 그렇구나. 이해가 안 되는 아, 얘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냐면 교민이 와서 사진 찍자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찍지.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예. 보통 정치인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날 슬퍼해야 되는 날이라거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맞아. 어떤 행동 응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교민이 와서 찍자 그랬으면 교민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야죠. 그렇지. 근데 이 사진은 그 사진하고 다른 예. 별도의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셀카를 찍죠 보통은. 예.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뭐 저도 가끔가다 알아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셀카를 찍어요. 그러니까. 마라톤하다 찍어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셀카도 찍고 아유 두 분 잘 어울리시니까 저희가 한 장 찍어드릴게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셀카를 찍는다고 그분한테 그 사진을 받지 않아요. 아, 그렇지. 그분이 소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받은 거고 두 분이 뭐 그분이 거짓말한 건가? 교민이 찍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셀카도 찍고 네. 근데 이 두 분은 찍어주고 두 사람은 찍어주고 그거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민수. 그러니까 이거의 활용 자체가 본인이 이거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 기사에 나온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장을 안 차봤던 사람이 대표 일정에 동행해 신이 났는지 결국 사고가 났다.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 사진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영원히 고통받을지를 모르고 지금 이걸 했다가 지금 큰 사달이 났다. 사진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하나는 흑백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역광으로 찍은 거. 아니요, 저는 그 뒤통수 국무 차관보 뒤통수와 나오는 투샷 네. 그리고 그 김민수 장동혁 두 사람의 의사당 앞에 투샷. 일단은 그 저 투샷 두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무부 차관본지 그냥 워싱턴에 계시는 제임스 씨인지 마이클 씨인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자 어찌 됐건 이런 상황인데 왔어요 지금 미국 갔다가 한국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장동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 제 주장이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고 언론의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지금. 네. 예? 자 중앙당과 별도로 선대위 꾸리겠다는 지역이 늘어요. 경기도 선대위,
네. 그다음에 어디야? 부산도 지금 그 얘기하고 부산 그렇죠. TK도 TK 선대위 꾸린다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는 후보들의 짐이다. 뭐 이렇게 직격했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방선거 내내 이런 이거 역시 오늘 중앙일보에서 또 네. 아주 적시타를 친 건데요. 뭐 이거 자꾸 뭐 저희 신문 홍보하는 것지만 뭐 사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대구마저 패싱을 했다. 네. 그나마 뭐 그래도 강성 보수가 많다는 대구마저 지금 장동혁 패싱하고 독자적으로 하고. 예. 어제 인터뷰를 잘했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추경호 후보를 잘해서 그래요, 네. 제가. 아, 그게 저희 중앙일보의 여파가 된 아, 나비 효과인가요? 기사를 네. 제가 드린 아, 거예요. 그러세요? 추경호 예비 그래요? 후보를 인터뷰 잘해서.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 대표가 온다면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네. 예스는 안 하고 그건 대표회가 결정할 문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오면은 받아는 주는데 먼저 요청하시지는 않으겠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거는 대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근데 그걸 언론들이 다 네. 추경호 예비 후보가 장 대표 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기사를 그리고 써버렸어요. 어저께 저 그 중앙일보 역시 그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서도 네. 또 같은 부산 이번은 프로 등장했는데 이름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왜 얘기를 안 해요? 그저 해가지고 알겠고 본인이 황현희 씨 만나면 안부 전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안부 전해주세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예. 이분도 어저께 그 관련해서 이분은 그래도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장동혁 대표 온다면 뭐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핵심인데 예. 만약에 이제 한동훈 이분이 이제 후보가 되고 그다음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국감에서 만약에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든다 하면은 이후에 단일화 문제는 부산 지역 선대위에서 다룰 테니까 장동혁 중앙당은 손 떼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핵심이야. 예. 그러면 결국 같이 안 하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지금 딴 게 아니라 부산은 부산 북갑이잖아요. 지금 이제 남은 건 예, 예. 부산 북갑에 이제 한마디로 한동훈으로 따져 한동훈이나 거기서 이제 보수 단일화를 할 것이냐, 예. 뭐 아니면 한동훈 복당을 해서 공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끝까지 뭐 3파전 벌일 것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이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 공천이야 중앙당 결정 사항이지만 예. 나중에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단일화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예. 중앙당 손대라. 이것도 장동혁 패싱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북감 얘기는 이제 3부에 좀 해보겠고 2부에서는 이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 이제 독자 선대위 꾸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서울시 선대위에 독자 선대위 꾸리는데 공동 선대위원장에 서초구리 지역구인 신동국 최고위원이 물망에 올랐다는 이야기 있던데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왔죠. JTBC 보도가 나왔는데 예. 그게 신동욱 의원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 나온 게 아니라 그 예. 얘기를 들어보니 그 회의석상에서 우리는 용광로 선대위가 돼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뭐 좀 주류 당권파인 신동욱 의원도 모시자 최고 인기도 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인지도도 높고 그러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예. 최근의 행보가 특히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 최근에 인터뷰 안 하시잖아요. 인터뷰 우리가 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도 안 나와요. 본인이 본인이 안 한다, 고사한다. 본인이. 예. 저희는 신동국 최고위원 자주 나와요 원래. 안 나오 친정이니까. 잠깐 제가 말하는 거는 어. 사람이 굉장히 인터뷰 많이 하다가 안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일반적으로 약간의 자맹이 있다가 노선 전환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선 전환. 지금 나와서 뭔가를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없거나 곤란하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게 뭐 성사될지는 모르겠고 예. 뭐 좀 장덕 대표 뭐 도움을 주려는 건 아닌데 원래 지방선거 때 다 소위 뭐 별도 선대위, 독자 선대위를 다 꾸려. 왜냐하면은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명분을 장동혁을 당 대표를 패싱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린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는 예. 이거는 없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성찰을 해야 돼. 사실 이 위기를 본인이 뚫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비판에 완전히 귀를 닫고 있는 거를 넘어서 예. 회로가 끊겼다 그냥. 정상적으로 비판에 들어오면 이거를 헤쳐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로가 완전히 끊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안 된다. 예, 판단이 안 아주 해. 거칠게 얘기하면. 예.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장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지시한 게 진종호 의원 당부감사 진상조사거든요. 진종호 의원은 비례대표 친한계 의원이고 나 북구갑에 집 계약했어. 나 거기 내려가가지고 한 전 대표 도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진상조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진상조사를 검토하라 이런 짓이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그 평가는 실제로 징계 국면으로 갈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날 것 그대로 들은 얘기를 전하면
장동혁 대표가 앞뒤 안 가리고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 그래도 자기 문제, 유불리의 문제는 계산을 잘 한다.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표현하면 지금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지금 선거판에서 징계 국면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거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게 탄압받는 이미지 만들어줘서 오히려 더. 그래서 실제로 징계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젠가 월요일에 왜 기자 간담회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각 언론사들 이제 반장급들 그래요? 다 모아서 저녁에 식사하면서 설명을 엄청 했어요. 이제 기사 좀 잘 좀 부탁한다라는 얘기겠죠. 방미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보신 기사들이 어제 우리 쭉 조간에 나왔던 뭐 그 이후에 나왔던 신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설명이 지금 그 설득이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출입 기자들한테조차 앞에서야 뭐라고 하든 간에 지금 아까 그 김준일 평론가 말한 그 연장선에서 보면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위기에 몰렸을 때 상황이 악화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조언해 주는 걸 공격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조언보다는 응원을 원하는. 그러다 보니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기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코드를 맞춘 행위. 김민수 최고위원. 김민수든 이제 강성 보수층이라든지 어떤 쓰는 용어들 공격을 할 때 정치적 공격의 레토릭을 쓴 이번에 파포 썼던 이런 것들도 강성 지지층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위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지금 장동혁 대표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저 좀 더 취재 지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그거는 네. 한 1부만 쉬시면 돼요. 광고 듣고. 그렇죠. 그 얘기 광고 듣고 광고 듣고 3부에서 듣겠습니다. 김치현의 정치쇼 뉴스 투머치 3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 말미에 강천호 의원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발언을 못한 게 있어요. 3분을 참았어요 무려. 이분에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3분을 발언을 참는다는 거. 그래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마이크 끄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컷오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종호 의원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간 게 우선 문화체육 상임위원으로서 부산의 문화체육 현황을 또 지원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건 그냥 하는 잠깐만요. 아니 그건 의원 활동하겠다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좀 우습고 아니 그렇게 이런 걸 문제 삼고 싶으시면은 그냥 저를 의원의 본분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뭐 당무감사하실 거라면은 차라리 제명하시라 그랬어요. 제명 좋아하지 않네요. 제명하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호 의원이. 한마디로 얼마나 이게 진짜 그 당의 행동이 우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제명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이분이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제명을 한다는 얘기.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제명 좋아한다는 거는 뭐 워낙 뭐 한동훈 제명 뭐 김정은 제명. 근데 이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거죠. 제명하면은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고 당만 의석을 하나 잃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107이나 106이나.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한석이 소중하죠. 그런 마당에서 100이나 99는 다른데 107이나 106이나 근데 할 거 어쨌든 없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 차 회장님 생각이시고 당 대표 입장에서 한석 잃는 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진정권이 그 얘기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당무감사론이 한심한 것인지를 다시 드러낸 것이고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회로가 끊긴 거라고 본 건데 본 취재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첫째 우선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 지지율 떨어진 것이 저륜 선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륜 선언을 한 이후에 강성 지지층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륜 선언한 게 문제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너무나 이거는 좀 억울하다. 그럼 지금 친윤 선언 하면 되겠네. 두 번째 그다음에 이분 인식에 또 이런 게 있다는 게 나오는데 첫째 나는 영남에 기반이 없다. 둘째 난 충청도인데 충청도는 지금 중진 선배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고로 내가 믿을 건 강성 지지층뿐이다. 요런 지금 생각 두 가지를 만약에 저 사람 그 생각하고 있구나고 한다면 지금 행동이 다 이해가 되죠. 그럼 화끈하게 윤호개인 선언하고 하면 되지 뭐. 화끈하게 본인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은 일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저희는 또 방송은 또 저희 일을 하면 되는 거고. 화끈하겠는데요. 딱 짧게 조선일보가 이제 칼럼으로 장동혁 대표 지금이 물러나 적기다. 오늘자 신문에 나왔고 어제자는 한겨레 성한용 칼럼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국힘이 산다.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이뤘어 장동혁 대표가. 왜냐면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가 같은 사설 칼럼 제목을 쓰는 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돼 이유가 뭐가 됐든 지금 모든 매체나 이런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사퇴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미 회로가 끊겨서 제가 보기엔. 예. 알겠습니다. 3부에서 저 부산 북갑 갔다가 그다음 민주당 저 하남갑부터 다 가볼게요. 저기 하남갑 평택을이 될지 저기 북갑 부산 북갑이요. 네. 지금 그 현지 상황 취재 기자들 좀 뭐가 올라옵니까? 부산 부울경 판? 아직 뭐 그 정도로 상세하게 올라오지는 않고 예. 그 이제 지금 장동혁의 시간이 약간 남아 있는 게 보궐선거 공천까지 공천. 해야 되잖아요. 누구 공천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근데 저 약간 이제 눈에 띄었던 게 박민식 전 의원이 예. 갑자기 좀 느닷없이 좀 급발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듯이 썼어요. 그래서 뭐 대구 기웃기웃하다가 갑자기 예. 뭐 부산에 왔고 정치 기생이고 뭐 갑자기 단일화 악성 루머를 퍼뜨린다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당 지도부에게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절대 단일화 안 할 테니까 나 공천 달라. 뭐 이런 차원에서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마땅한 대안도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박민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예. 거고 제 생각에는 부산 북갑은 결국은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여론조사 그 결과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느냐 추이가 나타나느냐 예. 이게 되게 결정적일 것 같아요. 그 판에서. 아니 그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 좀 약간 여론조사가 박형준 시장이 좀 힘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벌어진 거에서 좀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한 전 대표의 전재수 후보에 대한 공격 이후에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기사의 분석들이. 근데 어제 한 전 대표가 채널 A하고 밤에 이제 출연했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동훈 꼭 부산뿐 아니라 경남의 주요 후보들이나 울산의 주요 후보들도 저한테 연락 오셔서 결국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진행자가 보수 동남풍이 부산 빼고 울산 경남 그러니까 울산 경남에 지금 출사표 던진 국민의 후보들도 여러 가지 러브콜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러브콜하기보다는 결국은 그 방향이 맞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답을 한다고요. 그럼 그 얘기는 본인이 얘기하는 부산 북갑에서 하는 보수 제거는 동남풍 이걸 부산, 울산, 경남까지 연대해가지고 판을 크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아니 뭐 가능성은 전 충분하다고 보고 일단 그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두 자릿수 그러니까 전재수 박형준 여론조사에 보면 두 자릿수로 전재수 후보가 앞서다가 지금 최근에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온 게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해석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동훈 효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국제신문에서 칼럼 쓴 거를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본인이 이제 인용 공유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거는 이번에는 그러면 부울경은 한동훈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장 대표가 싫어하지 이거를. 뭐 싫어하겠지 뭐.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더 이제 장 대표의 영이 안 쓰는 상황이 더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곤란한 거는 박형준 시장인데 국민의힘에서 만약 후보를 낸다. 근데 한동훈의 손을 잡는다. 그러면 그게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박민식 전 장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박민식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은 완전 이상한 판이 좀 지금 벌어지게 생겼어. 이거를 사실 그래서 원래라고 하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정치적으로 가르마를 다 타줘야 되는 게 지도부의 몫인데 지금 완전 방치하고 있고 이 판이 이상해지고 있다 지금. 아니 왜냐면 어제 그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어요. 그러면 울산이랑 경남에서 연락 오는 사람이 김두겸 울산시장하고 박완수 경남지사냐? 경남지사가 연락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한 전 대표가 예스노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민망해 하는 거죠. 예. 자기 입으로 이제 자기 입으로 맞다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또 그 제가 알기로도 맞아요. 김두겸 이분한테도 누가 일단 되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거기는
그 전반적으로 그 강성 지지층까지도 다 이제 포섭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한동훈 바람을 굉장히 이제 본인한테 중요한 아주 호재로 인식하니까 그런 이제 부탁을 했지만 또 어쨌든 자기 지역 지금에 강성 지지층도 지금 어느 정도 또 흡수를 해야 되니까 네. 대놓고 이름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배려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 부울경 쪽에서 뭔가 네. 당 지도부랑은 결이 다른 스타일의 독자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질 수 있다. 아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장동혁 대표 측이나 일부에서 나오는 예. 쉽게 말하면 강성 지지층 이탈 현상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우호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후보들 또 박형준 시장도 지금 한동훈 깐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 예. 이런 걸 다 볼 때 보면은 저는 그 강성 지지층 이탈보다는 예. 중도층이 오히려 또는 이제 온건 보수가 다시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붙고 있다. 그게 한동훈 효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줄어들지. 만약에 지금 말한 대로 한동훈 뭐 이렇게 좀 갔다가는 예. 그 강성 지지층은 이탈할 것이다.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부산 북갑하고 저 부울경 선거 결과가 재미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저륜선언 기자 그 의원총회 할 때 예. 김태호 의원 등 경남, 울산 중진들이 예. 한동훈 그때 복당시켜야 된다고 그때부터 강하게 했죠. 이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동남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 네. 그나저나 하정우 수석 나온대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안 나올 것 같다고 하시더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생물이니까 저도 이제 이래저래 듣는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곤란해졌어요. 뭐가 곤란해졌냐면은 대통령 순방 지금 따라가서 인도 베트남 가서 지금 금요일 날 오고 주말 사이에 이번 주말 사이에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을 너무 끌어버려서 이제 안 나오면은 문제가 발생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후보를 안 나오니까 아까 민주당의 대응이 그러니까 플랜 B가 없나?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 물론 뭐 지금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데 영남권에 기반을 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와도 안 나와도 약간 문제가 되는 그 상황이 된 것 같고 이제 과학의 날이라서 하정우 수석을 인터뷰를 한 게 맞는데 12개 청와대 출입하는 12개 매체가 그 미리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금 과학의 날에 맞춰서 어제 나갔어요. 하정우 인터뷰가. 오 어제 네. 뭐 합동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 있잖아 지금.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이게 대통령은 지금 순방 가 있고 같이 본인도 가 있고 근데 뭐 과학의 날이라는 거를 뭐 명분으로 있다라고 하지만 12개 매체에서 하정우가 이제 뭐 AI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그렇기는 한데 선거 얘기까지 이게 같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정무적으로 맞느냐.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새해 순방 대통령이 기간에 기사가 나와야지. 그러면 끝난 다음에 하든지 예.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약간 부글부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야 빨리 나가려면 빨리 나가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이게 선거가 이상해진 게 대통령을 계속 걸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하정우가 나가서 뭐 이기면 상관없어요. 근데 진다 그러면은 이게 마치 이재명의 픽이 한동훈한테 진 것처럼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동훈이 됐든 뭐 국힘 후보가 됐든.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저런 것까지 해가지고 되게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거칠다. 예. 하정우에 대해서 거칠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지점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 아니냐는 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안이 없다. 민주당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 하정우 수석은 결국 이번 주말쯤에 뭔가 나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단독뉴스 단독 보도 제목이 뭐냐면 하정우 구포초등학교 금시초문 25일 발표도 어렵다. 기사 내용입니다. 하 수석은 우선 26일 부산 북구 구포초등학교 체육행사 참석설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25일 출마 여부 입장 표명서로도 선을 그었다. 다만 출마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어쨌든 왜냐하면 주말에 구포초등학교 행사만 한 전 대표 갈 거고 박민식 예. 전 장관도 가겠죠 당연히. 네. 여기 하정우 수석이 나타나서 삼자가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기사들이 예측 기사가 있었는데 하정우 수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출마 선언 하기도 전에 가긴 좀 민망하긴 하겠죠. 그 소위 이른바 속된 말로 그 일본 말로 뭐 공공시가 돌아가지고 그게 한참 좀 논란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친명들 기류를 보면은 신명? 친명들이죠. 친명들 기류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우상호 전 수석이라든가 현재 강원도지사 후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현주 최고위원회에서도 발언했고, 네. 하여간 친명들은 하정우 그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우상호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사실 정치를 그렇게 뜻을 두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쓰고 싶어 해가지고 하정우를 위해서 만든 AI 수석자리인데 그걸 지금 허문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안 나온다, 나올 리가 없다 수준까지 지금 부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하정우 개인의 의지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게 명청 전쟁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친명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 이재명 대 한동훈이 되잖아요. 나가면 이재명 대 한동훈이에요. 네. 이건 바로 그대로 맞붙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만약에 혹여치면 아무래도 부산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북갑이 전재수 의원 개인기로 좀 된 데지 민주당이 원래 험지고, 예. 자, 이런 과정에 과연 정말 말 그대로 이재명 날것으로 나가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이재명 맨이 나가는 거라서 너무나 그냥 그 어떤 방어막도 없이 바로 이재명과 한동훈이 맞대결을 벌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게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정청래 대표 견제인데, 정청래 대표가 그냥 굉장히 이거를 그냥 하정우한테 그 여러 번 드리블을 해가지고 삼고 철여 막 이런 이벤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하정우가 되면은 이거는 정청래 덕이고, 하정우가 안 되면 이건 결국 친명이나 이재명 대통령 부산에서 기스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명청전쟁 그 프레임 때문에도 지금 하정우 출마가 굉장히 민주당에서 논란이 많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골치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략공천이 지금 뭐 사실은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압승할 거로 예상들을 하고, 전략공천도 재보궐도 민주당이 우세할 거로 다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공천 때문에 최 의원, 예.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이광재 전 지사에게 꺼냈어요. 갑자기 뜬금포로. 예. 핫플에 공천할 수도 있다. 지금 공천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얘기는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기다가 이광재 전 지사는 지금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 지역구죠. 예, 부산 분당. 분당가. 예, 분당. 다음 총선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예. 뜬금없이 지금 핫플에 전략 공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광재 전 지사를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평택, 하남 뭐 이런 데인데. 그제 정청래 대표가 핫플레이스라고 말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떠오를 만한 그곳 핫플레이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남인가? 기자들이 네. 거기 앉아 있는 기자들이 하남갑을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다 평택을이라고 생각하고 평택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핫플레이스는 평택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는 기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송영길 전 대표는 하남갑 설이 계속 나오는데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자회견 끝나고는 이광재 평택을, 송영길 하남갑, 김용은 차차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김용은 자리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사실은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이광재 전 의원이 등장한 게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한 게 굉장히 의외였고, 근데 이광재 전 의원을 선당우사해서 굉장히 이제 고마운 마음에서 예우한다 그러는데 평택을에 밀어넣으면 이게 예우 맞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는 조국 혁신당과 결국에는 합당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흐름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평택을에 이광재를 집어넣겠다는 거는 이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날 오후부터서 핫플레이스가 평택을이 아니란 얘기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디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같은 취재원한테 아침에 전화한 거랑 저녁에 전화한 거랑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요?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하남 갑 얘기 막 하다가 지금 다시 안산갑으로 예. 다시 틀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안산갑에 훨씬 더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조금씩 이렇게 맞춤표가 달라지고 있는. 그러면 그런 지금 상황. 사실 핫플에 보내야 될 거로 생각하는 사람, 송영길 전 대표를 핫플 보내는 거는 많이 예상할 수 있잖아요. 워낙 지금 공천 문제가 네. 관심사니까. 네. 근데 이광재 전 지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가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들으면은 뭐 근데 평택은요. 예.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라서 내가 꼭 예. 거기 가야 된다 그거 아니죠. 어디 간대요? 송영길 송- 어디 가고 싶대요? 지금 통화해 보셨죠? 자, 송영길 전 대표 촉하고 이제 좀 취재를 했는데 예. 첫째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개항인데 예. 지금 개항이 점점 트고 있잖아요. 거기는 물건은 간거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연수인데 연수를 지금 굉장히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논리나 명분상으로도 인천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인천시장. 인천 맹주였고 5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4년 전에 양보했고 등등 이번에 그거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인데 변수가 지금 상당히 커진 게 박찬대입니다. 이분이 왜냐면 박찬대 대표. 박찬대 지금 인천시장 후보인데 예. 이분의 속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게 송영길 후보 쪽 얘기인데 뭐야? 송영길 인천 상륙 절대 저지. 왜 또? 왜? 아니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인천시장 되면 예. 향후 인천 맹주가 돼야 되는데 전 인천시장이자 인천 5선 송영길이 다시 돌아오면 자신이 향후에 인천시장을 포함해서 인천의 맹주가 되는데 그 더군다나 딴 데다 또 자기 지역구에 이러니까 이거는 자연 현상이다. 원래 그렇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동향을 보면은 박찬대 이분이 지금 어떻게든 송영길 이분은 딴 데 좀 갔으면 한 속내가 드러나는 행동들이 많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진짜 송영길 전 후보 쪽 얘기입니다. 전 대표 쪽 얘기입니다만 그 지금 계양구청장 민주당 후보 어저께 이제 경선이 완료됐는데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밀어온 박형우 전 구청장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김남준 현재 예비 후보 이분은 김광 전 청와대 행정관을 밀었어요. 이분이라고 또 후보가 있었는데 그런데 박찬대 지금 인천시장 후보가 바로 김남준이 밀고 있는 이 김광 이분의 시장 유세의 모습이 보였다. 사진이 찍혔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친 김남중 반 송영길을 벌써 보였다.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 쪽에서는 아주 그 박찬대 대표 후보한테 섭섭함 그리고 정말 같은 친명 맞아? 같은 예. 친명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 어디가?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저 친명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도 어차피 거기에 편승해서 안 주려고 하니 그 정청래 입만 바라보다가는 개도 구럭도 놓치니까 오히려 과감하게 수도권에 수사표를 던지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하남갑이에요. 하남갑은 두 가지로 송영길 전 대표한테 좋은데 첫째 우선 현재 지역구를 갖고 있는 추미애 이제 경기지사 후보가 나갔어? 송영길을 웰컴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대표급이고 그러니까 내 후임도 당대표급이 와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둘이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거기 지금 하남갑의 민주당 시장 후보 하남갑 시장 후보가 됐는데 이분 후원 회장을 송영길 전 대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걸 볼 때 하남갑이 지금 상당히 지금 송영길 후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맞고 근데 평택은 요것은 이광재 카드가 왜 나왔냐? 요것도 명청 전쟁으로 보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제일 친명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조국의 또 이제 원내 입성 저지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광재 이분은 겉으로는 막 상당히 이제 아주 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단일화 할 때 양보 전문가야. 그러니까 2년 전에 총선 때 아시다시피 그래요? 종로에 박성원 논문 예. 사유 났을 때 예. 사내답게 아, 양보했고 그러네. 예. 그다음에 얼마 전 강원도에 또 친구 우상호한테 양보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최종적으로 이 사람 또 양보 전략으로 결국은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조국 단일화 시켜서 예. 입성시키려는 거 아니냐. 예. 이래서 지금 친명들은 김용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김용 이분이 반드시 평택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뉴스 투마치 토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